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북 매니저 임주아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그 동네 책방이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께서 동네 책방만의 큰 장점을 느껴서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임주아 씨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책방의 색깔이 무엇일까요?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는 판매하지 않고 이 책방에서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책들이 있고, 운영위원들이 이제 네. 문화인류학을 전공하셨고 저는 이제 문학을 전공했어요. 네. 그래서 전공자들이 꼽은 최고의 전공책, 그리고 전공책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인류학 책은 사실 풀어서 말하면 인문사회서적, 인문사회과학까지 포함된 책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문학책까지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 책방 하면 책만 판매하는 곳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여러 가지 뭐 기획 프로젝트도 꾸린다고 들었습니다. 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낭독회인데요. 낭독회. 시 낭독회예요. 네. 작가가 직접 시인이 직접 와서 독자들과 만나는 자리인데, 이게 단순히 작가와의 대화가 아니라 네. 그 시집을 다 펼쳐서 읽으면서 낭독을 해요. 다 같이. 다 같이는 아니고 네. 시인이 낭독하면 그걸 듣고 또 독자가 낭독하기도 하고요. 그대가 죽으면 그대의 둥글고 매끄러운 글씨가 사라지고, 그대가 끓이던 라면 면발의 불가사의한 쫄깃함도 사라지고, 그대가 던지던 노음의 절대적 썰렁함도 사라지고. 작가와의 만남이나 뭐 출판 기념회나 이런 거는 이제 지역에서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낭독회라는 이름으로는 이렇게 없죠. 드물고요. 그래서 이 문학적으로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작가의 개인적인 얘기를 듣는 것보다 그 작가의 작품으로서 이제 더 내면으로 들어가는 게 더 이제 책방과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그게 독자가 또 더 원하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시 좋아하고 인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큰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처음에는 독자분들이 한 10명 정도 소소하게 오셨는데, 이제는 네. 한 최고 많이 왔을 때는 25분까지도 오셨었고, 네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 낭독회는 20명 정도 왔었고요. 네, 그랬었고. 2배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네. 네. 그 이곳에 북 매니저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북 매니저라는 게 네.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어떤 도서관의 사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기도 하고, 네. 도서관의 사서는 책을 적극적으로 이제 권하거나 이 작가의 어떤 다른 서적을 또 소개하거나 이런 역할은 조금 소극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북 매니저는 운영진과 독자와 이렇게 사이에서 어떤 연결을 지어주고, 또 작가와 독자 사이에 연결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 연결고리의 지금- 역할을 하고 네. 계시는군요. 그러면 이 책을 네. 어쨌든 독자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네. 독자가 참 궁금해하는 부분에서 그 대답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네. 되면 네. 그 이제 책을 좋아하셨으니까 이제 북 매니저가 되신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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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일로 다가가게 되면 네.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네. 내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네. 잘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전에는 제가 책을 그냥 읽기만 하고 그냥 느끼기만 하고 넘어갔다면, 이제는 책을 읽으면 무조건 기록을 하는 습관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일기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써내려가는 기록으로 하고, 그 기록을 토대로 이제 제가 느낀 감정이나 이 책을 왜 꼭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독자분들한테 더 잘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게 된 것 같습니다. 본인의 소양도 많이 깊어지죠. 네, 다르죠. 네, 북 매니저 일을 할 때와 네. 그 전에 책을 네. 대하는 네.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좀 더 책임감 있게 책을 읽게 되고, 네. 예전에는 좀 마음에 드는 부분만 읽고 넘어간 책도 꽤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어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유심히 읽고, 그 작가에 대해서도 또 알아보고, 그 작가가 어떤 작품을 썼는지 이제 전작을 다 이제 읽어보기도 하고요. 네, 좀 더 입체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책이랑 인문학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책을 단순히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 생각으로 정리를 할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팁이 있으면 하나만 알려주시죠. 그 책을 언제 읽었는지, 뭐 날짜, 뭐 혹은 날씨, 뭐 그리고 누구의 날씨까지. 어디에서 읽었는지, 그리고 그때 뭐 내 기분은 어땠는지, 뭐 그런 어떤 사소한 것들이 사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활 속에 발견되는 기쁨이야말로 책방에 오는 이유이기도 하고 책을 읽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원래 동네 책방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사실 일하기 전에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게 이제 제가 대학 시절에 학보사 기자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전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서점이 없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네. 제가 취재를 간 적이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네. 그 취재를 하면서 그 전주 그 일대에 있는 현책방을 다 돌아보면서 취재를 한 취재기를 칼럼으로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동네를 지키고 있는 의리 있는 이 책방 주인들이 좀 앞으로 더 잘 살게 되고 좀 책을 판다고 해서 좀 무용한 일로 취급되지 않고 좀 더 가치 있는 일로 평가받고 그리고 이 헌책방의 존재가 혹은 그 동네 서점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뭐 약간 이런 요지의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지금까지 제 마음 속에 계속 남아서 그런 애정 어린 시선으로 계속 책방들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주변의 것을 소중히 하고 작은 것을 소중히 하는 매니저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네. 동네 책방 경영이 참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네. 동네 책방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네, 네, 네. 예, 좀 어렵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책만 팔아서는 수익을 기대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많은 책방에서 이렇게 저희 책방처럼 음료도 팔고 이제 주류도 같이 이제 하면서 네. 그것과 같이 엮어서 또 기획을 하기도 하고 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동네 책방을 운영하면서 그러면 어찌됐든 그 동네 책방을 정말 살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매니저 활동하시면서 네.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뭐예요? 이 책방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제가 이제 시를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시집을 읽거나 뭐 소설책을 읽으면 그 중요한 구절 혹은 마음에 드는 구절을 제 뭐 다이어리에 적어놓고 네. 그러거든요. 이 매니저 일을 하면서 A4 용지보다 좀 더 큰 종이에 그걸 적었어요. 오늘의 문장이라는 걸 해서 그래서 네. 그걸 유리창에 붙였어요. 오. 네. 그래서 매일매일 그걸 바꿨어요. 그리고 네. 뭐 기억에 남는 문장은 책방이 없는 동네는 동네가 아니야 뭐 이런 구절도 있었고 뭐 나는 지구에 돈을 벌러 온 게 아니다 뭐 이런 인상 깊은 구절도 있었고 뭐 굉장히 책방과 어울리고 또 독자들이 보고 느낌표를 한 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절 빛나는 구절들을 제가 모아서 이제 매일매일 바꾸는 역할을 했는데 그게 꽤 반응이 괜찮았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그걸 통해서 이곳이 책을 파는 장소다, 공간이다. 이걸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네. 본인의 전공을 10분 발휘했군요. 네. 그 동네 책방이 최근 들어서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우리 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변화에 있어서 네.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형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작고 특별한 그 문화를 좀 누리고 싶고 찾고 싶고 어떤 아날로그적 감성 다시 불러오고 싶은 어떤 귀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귀환. 네. 돌아온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삶에 너무 지쳐서 일상이 바빠서 그런 걸 돌아보지 못했는데 점점 동네, 골목,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아주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너무 밀접했던 것들, 근데 그런 것들에 관심을 점점 가지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매개로서 동네 책방이 굉장히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알기론 그 제주라든지 네. 그리고 서울이라든지 네. 이런 곳은 곳곳에 네. 동네 책방이 네. 많이 사랑받고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사랑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지역은 좀 어떤가요? 우리 지역은 지금 한 1, 2년 사이에 네. 책방이 12곳으로 13곳, 네, 네. 최근까지 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이나 제주보다는 조금 느린 현상이지만 네. 소소한 기쁨을 에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스스로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요청에서 자기가 직접 책방을 여신 경우도 있고, 오, 네, 뭐 처음에는 뭐 독서 모임을 하시다가 이거 좋은데 하시면서 이러면 나도 책방을 한번 차려서 계속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고, 네. 또 오랫동안 기획해서 하신 분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가 문화 콘텐츠의 보고인 고장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기반을 둔 출판사가 있는 곳이기도 네, 하고 네, 네. 많은 문인들이 또 집약돼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책방이 더욱더 사랑받는 네. 이 바탕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또 저희 전주하면 또 예전부터 뭐 완판본 그리고 또 출판의 도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콘텐츠가 굉장히 이제 풍부한 곳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런데 그것만큼 또 책방이 잘 연결이 돼서 지역에서 또 사랑받는 서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임주아 씨는 대학에서 문예 창작을 전공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광주일보 신춘문예의 시 부문에 이렇게 당선이 된 네. 어엿한 시인이십니다. 그렇죠? 네. 뭐 작가 활동하면서 이렇게 매니저 활동까지 하고 계신데 네. 어떤 뭐 접점이 있나요? 네, 일단 시집과 계속 가까이 있고 문학과 계속 가까이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직업을 하고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창작 활동을 하면 창작 활동에 기울일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일반 직장이나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진행되는 어떤 일들은 제가 좀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책방 일도 물론 좀 고단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이제 업으로 삼은 것과 제가 잘 못해서 약간 애쓰면서 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작품 활동도 하지만 또 이런 연결고리에 있는 점들을 같이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를 쓰는 시인이다 보니까 네. 그 뭐 개인적인 질문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시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큰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인으로서 우리 임주아 시인께서 생각하시는 같은 것도 좀 다르게 보는 그런 시각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관찰력? 네, 관찰력도 있어야 되지만 다르게 보는 같은 컵을 보더라도 이 컵을 통해서 뭐 코끼리를 상상할 수도 있고 뭐 이걸 모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컵을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는 상상과 연결하지? 라는 어떤 그런 좀 남다른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연습을 하면 재미도 있고 네, 그게 또 시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씨앗이 될 수도 있고 네. 그 운영자들의 특색을 살려서 마련한 신앙송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낭독회요. 신앙독회를 네네네. 또 하시기도 하고 또 이 밤에 음감회가 네.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네. 음감회가 뭡니까? 이거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네. 음악 감상회의 줄임말인데요. 네. 직접 가수나 공연팀이 와서 공연을 하는 것을 보통 음감회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네, 근데 저희는 공연이나 가수가 와서 하진 않고 신청곡을 저희한테 써서 주시면 저희 책방 스피커로 열심히 틀어드려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거에 관해 좀 매력을 느끼시는 것 중 하나는
어디 뭐 카페나 뭐 어디 이런 뭐 서점이나 집이 아닌 낯선 공간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가 딱 나왔을 때 되게 설레고 되게 약간 기쁘고 그게 또 연속적으로 나오면 이 선곡한 사람은 누구지? 나랑 좀 잘 맞는 사람이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고 그런 어떤 정서를 이제 공유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장소를 저는 책방으로 끌어와서 이 책방에서 이 임감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반응이 괜찮나요? 네, 반응이 괜찮습니다. 네. 그래요. 네. 매번 오시는 분들도 이제 있고 오셔서 직접 좋았다는 후기를 남기시는 손님도 많이 늘었고, 네. 네.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손님도 많이 유치가 되고 또 이 단골 독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매출의 변화도 생겼나요? 제가 오기 전에는 조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여서 조금 네. 주춤했다고 들었는데 매니저가 일을 하고부터는 이상하게 좀 매니저의 월급은 나올 만큼 매출이 다행입니다.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게 매번 그렇진 않고요. 뭐 들쑥날쑥하고 네, 그렇습니다. 단골 손님도 많이 생겼죠? 네, 단골 손님도 많이 생겼는데 네, 처음에는 보통 어떤 분들이죠? 그분들이? 여기 주변 대학에 있는 대학생들도 있고 네. 옆에 있는 사무실 직원분들도 있고 여기 병원 간호사분들도 있고 네네. 네, 동네 주민분들이 또 이제 많이 자주 찾아주셔서 네, 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동네 분들에게 사랑받는 동네 책방. 네. 처음에는 좀 어색했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네. 아니, 무슨 이게 서점이 왜 이렇게 조그매? 네. 네. 그렇죠. 책도 많이 네. 없고. 뭐 이렇게 좀 이런 반응을 보였던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많았어요. 네. 네. 이게 좀 개인 작업실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네. 반짝 이제 있었다가 사라지는 뭐 프로젝트 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네. 그런데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SNS 홍보나, 밖에 이렇게 뭐 붙이기도 하고 홍보물을 그러면서 점점 이제 소문이 조금씩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손님들이 왔을 때, 내가 이 북 매니저로서 정말 보람 많이 느꼈다 네. 하는 에피소드들이 있을까요? 일단 책방이기 때문에 책을 팔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사실상 이제 네. 아까 책방의 현실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서점에 와서 책을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고, 인터넷 서점이 네, 너무도 잘 돼 네, 있으니까. 그리고 대형 서점에서도, 책을 그냥 읽고 가시기만 하고, 맞아요. 사는 분들이 없어서 또 그런 게 많이 고민이 된다고 대형 서점에서도 그러니까 동네 책방은 또 어떻겠어요. 네, 그래서 보람을 느낄 때는 제가 일일이 설명해서 이제 책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책을 오늘 한 권 사야겠다 딱 작정하고 들어오시는 손님들이 점점 늘어가는 모습을 볼 때 네. 그때 가장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구입하고 가겠습니다. 2권 정도. 네, 꼭 네. 사주세요. 네. 실제로 그 동네 책방 운영하고 계시니까 네. 이제는 이 동네 책방이 이렇게 나아가야 하겠구나라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방향이 있으시다면? 이제 동네 책방에서 책을 파는 것은 굉장히 일차원적인 어떤 가장 당연한 일이고 네. 이젠 콘텐츠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이제는 충분해야 된다. 네네 문화 공간으로서 새로운 어떤 사랑방의 역할로서 뭐 저희가 시낭독회나 밤의 음감회나 뭐 독서 모임, 뭐 기획도서 이런 어떤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유 중 하나는 동네 책방에서 꼭 책을 사야 할 이유를 만드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서점에서 살 수 있고 대형 서점에서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정가에 동네 책방에 정가제로를 하는 동네 책방에 책을 사야 하는 이유는 이런 다양한 그쪽에서는 볼 수 없는 콘텐츠를 같이 이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찾아오게 만드는 어떤 즐겁고 새로운 어떤 소모임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작은
것들이 또 모여서 또 재미있는 일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동네 책방이란 나에게 무엇이다 라는 부분 한마디 듣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책방이란 저는 동네에 이제 뿌리 내린 한 그루의 커다란 나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약간 조금 식상한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이 건물이 이곳에 이제 땅에 뿌리 내린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나무처럼. 네, 그래서 나무가 있으면 거기 옆에 이제 벤치가 생기고 벤치에 또 사람이 앉고 그 나무 위에 또 새가 날아들고 뭐 그런 나비 효과처럼 그리고 주변의 공기도 달라지고 네 그래서 배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커다란 나무다 보호수처럼 네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동네 책방 주제로 해서 따뜻한 이야기들, 또 동네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네. 네,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무라고 표현하셨는데 지금은 꽃봉오리라면 네, 조만간 이제 또 꽃도 피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봄이니까요. 네, 그렇죠. 또 열매도 맺을 겁니다, 분명히. 네, 그때까지 네. 잘 걸음도 주시고 네. 네, 가지치기도 잘 해주시고 네. 잘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네를 지켜주셔서 고맙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